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는 박문진 이사 문제 때문에 좀 바쁘고 그래서 이번 주 1부, 2부 다 못 나오고요. 좋은 날에 아나운서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나들이 하신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 밝은 세상에 있다가 지하 세계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벙커하고 지하하고 좀 자,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 오정근 교수님. 그리고 현재 요즘 항상 그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른바 비트코인, 예, 이더리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로 등극하셨죠. 왜냐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하면서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잘 알아요. 아이고, 왜냐면 저는 네. 중앙일보 고란 기자. 예.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사 제일 많이 쓰는 기자. 고란 기자가 원래 오늘 함께 하기로 했는데 고란 기자가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이게 밤늦게 녹화하니까 좀 일찍 할 때 좀 왔으면 고란 기자하고 이제 우리 오정근 교수님하고 함께해서 환상의 복식조인데 아니 뭐 더 좋은 또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접근해야 거예요. 돼요. 중요해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 그게 그럼요.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은근히 돈은 잘 벌어요. 저는 출연료 많이 받아. 예. 저의 특징 중 하나는 예. 아주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 그런 오, 또 기대돼요. 슬금슬금 깔때기. 자, 교수님, 이게 오늘 이제 돈에 관한 방송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해라 하면서 이제 투기부문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투자자들의 판단은 제대로.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물건은 쇼핑몰 물건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입점한 어프로치 플래너 다이어리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다이어리예요. 예. 근데 보통 한 12월에서 1월 예.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이어리 예. 사잖아요. 이제 한해 다이어리가 정리하고. 영어죠, 영어. 영어죠, 다이어리. 얼리 죽는다. 다이얼리. 다이어리는 아니고 빨리 죽는다. 다이어리. 보통 이제 그냥 플래너? 예. 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 제가 좀 살펴봤는데 보시면은 먼슬리가 있고요. 앞에 예. 먼슬리가 있고 그다음에 위클리까지 있고 아. 뒤에 이제 메모할 수 있는 데는 없네. 예. 메모할 있어요. 수 있는 메모할 데도 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좀 있고. 이거 아까 제가 그 살펴봤는데 네. 먼슬리 스케줄은 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위클리 스케줄 메모할 수 있는 칸이 넓어갖고 네. 메모하기에는 무척 좋은데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더블 체크하면서 다이어리를 동시에 또 써요. 저도 써요, 다이어리. 네. 그리고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기재해 놓으면 마치 엄청난 계획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부심이 생겨. 그래서 다시 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 이게 기록이 딱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으로 쓰고 이러면은 예. 한 해가 지나서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때 어떤 예. 일이 있었구나 보면서 뭔가 추억도 할 수 있고 그걸 플래너는 좋은 것 같아요. 디지로그라 그래요. 디질로고 디지로그. 디지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아날로그. 손으로 쓰는 그쵸. 거. 예. 이게 정감이 있는 거고. 맞아.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쓰면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게 제가 글씨체가 안중근 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보고 나면 안중근의 현실 같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써서 보면 제가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한 20년째 써요. 꼬박꼬박 쓰시는 계속 거. 써요. 그러면은 그 사실 때 가장 눈여겨 보시는 게 뭐예요? 어떤 플래너? 그러니까 저는 많이 와요. 온 거 중에서 이제 좋은 거, 선물로 온 거 중에서 은행에서도 오고 국회에서도 오고. 근데 아까 이걸 보니까 이게 제일 시원하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 그 이걸 쓰기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종이 두께 같은 것도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이게 왜냐면 앞뒷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뒷장에 뭐를 이렇게 진하게 눌렀으면은 이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서로. 근데 이건 종이 두께도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애기예요, 눌러쓰게? 춤을 찾고 쓰지. 제가 되게 힘줘서 쓰는 편이어서 네. 글씨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시면은 또 이 둘 중에 하나를 주신대요. 이거는 이제 북마크고 여기 이렇게 달아서 쓰는 거. 이건 달아갖고 칸을 분리할 수 있는 천이고. 네. 요거는 요거는 인덱스, 레더 인덱스 스티커. 가죽
네, 가죽으로? 가죽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오호. 네. 교수님 오늘 오신 김에 네. 이거 하나 사가시죠. 뭐 그렇게 얘기했네요. 아 이거 뭐, 아니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아 이거 뭐 예. 안 탄다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이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즘 제일 뜨거운 비트코인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뜨거운 쇼핑몰 와이드9.net 에서 최저가. 현재 판매가가 14,900원인데 13,300원에 와이드몰 특가 와이드몰에서 1,600원, 사시면. 1,600원. 네. 그냥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프로치 플래너 다이어리 와이드9.net 들어오셔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했고 전 세계에 1,200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00개가 지금 개발돼 있는데요. 예. 실제 거래되는 것은 한 600여 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국 애들이 개발한 뭐 네오라고 하는 것도 중국 그 한 11, 2위 정도의 거래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예. 직접 그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회사 이름은 온체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예, 온체인. 온체인 회사 방문을 하고 화폐 이름은 우리 학교는 아니 화폐. 화폐는 이제 네오라고 네오. 합니다. 네오고요. 오. 그 온체인에 그 방문하고 또 우리 학회가 방문한 걸 계기로 해서 예. 온체인의 대표도 한국을 방문하고요. 오. 서로 이제 그 기술이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정말 대단한 정부의 후원하에서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규제- 얼마 전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이 굉장히 거래가 중국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런 가상화폐, 지만 암호화폐라고 하죠. 예. 네.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걸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또 개발된 화폐를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개발해 두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완전히 공개하고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채굴할 수도 있거든요. 어허. 그 채굴하는 데는 엄청난 전기 요금이 듭니다. 전기요금이 왜냐하면 듭니다. 컴퓨터를 24시간 동안 1인 컴퓨터 다니고 그냥 슈퍼 엄청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슈퍼까지는 아니고 그냥 큰 대용량 컴퓨터를 그래픽 카드를 쓰는 그 컴퓨터를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도 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채굴되고 개발되고 해가지고 이 가상화폐의 특징은 글로벌하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한 300여 개 거래소가 있어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르시는 분들 물론 요즘 관심이 많았고 많이 아는데 도대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뭐냐? 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그러면 돼야 요 얘기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예. 네. 여기에 출발한 건데요.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이제 애플사가 발명을 했죠. 이 스마트폰은 뭐냐면 옛날에 피처폰이라 해가지고 전화만 하던 모바일 폰에서 인터넷 기능을 장착한 겁니다. 인터넷 기능을 장착하고 나니까 서로 쌍방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언제 누구든지. 그것이 굉장히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모바일 은행도 등장하고 그래 됐죠. 예. 근데 이제 쌍방 거래를 하는데 혹시나 누가 해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2009년도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거래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블록체인. 근데 내가 이제 친구하고 거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쌍방 거래를 해. 그 전에는 거래하려면 중간에 누가 중간에 중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서로 믿지 은행이나 못하니까 내가 뭐. 돈을 미리 내고 네. 그 물건을 받아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쌍방 거래를 하면서 해킹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책을 팔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쌍방 거래를 종결 짓는 것은 돈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 돈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쌍방 거래에서 블록체인으로 해킹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쌍방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한 돈 이것이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제가 하려면 결제하고. 물건 하나 샀다 그러면 만약 미국에 아마존 뭐 하나 샀다 그러면 네. 은행에 들어가 결제하고 은행은 또 우리나라 금융 결제원을 거쳐서 또 세계 결제망을 거쳐서 미국의 결제망을 거쳐서 은행을 거쳐서 돈이 들어가죠. 네. 최소 3, 4일 이상 걸리는 데다가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다 공짜입니까? 다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 필요- 둘이 합의가 된 거네요. 그래 그렇죠.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게 항구에서 항구인데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항구, 즉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제하는 화폐라고 하는 걸 합의해 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는 이런 앞으로 이제 예컨대 아마존 간데 물건 산다 그러면 아마존의 그 계정과 내 계정이 바로 피어 투 피어 쌍방 거래를 하면서 책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비트코인으로 거예요? 바로 순식간에 1초 내에 결제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도 안 되고. 해킹도 안 돼. 그것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2009년도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등장을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네. 등장을 하는 이후에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죠. 근데 2009년도에 등장한 후 7년 지난 8년이나죠. 8년 지난 7년 지났나? 8년 지났나? 8년이 났죠, 이제. 예. 금년까지 단 한 번의 해킹도 없이 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24시간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고수들도 해킹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킹 실패했거든요. 예. 그만큼 블록체인이 해킹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금년 4월에 드디어 일본이 가상화폐를 거래 통화로 인정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거래가 증가했죠. 아니 독일에서는 2015년에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독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하나가 인정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내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예. 긴가민가 하다가 일본이 이번에 2015년 금년 4월 달에 네. 거래 예, 거래 통화 거래 예, 통화. 일본 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은 네. 일본은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서 거래하는 통화로 인정을 한다고 발표를 거래 통화 수단으로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상 돈을 가지고 거래한다 그러면 그 돈에 가치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환의 척도 돈은 세 가지 기능이거든요. 가치 척도, 교환의 가치 저장, 교환의 척도, 가치 저장. 그다음에 거래 수단인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돼 있다는 걸 같이 인정. 다시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돈은 가치가 저장돼 있어요. 가치가 저장이 가치 되어 저장.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환의 척도가 돼야죠. 교환의 척도. 빠그나 살려면 내가 이거 얼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수단이 돼야죠. 거래 수단. 일본은 사실은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했는데 거래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통화의 세 가지 기능을 인정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서 8년 동안 해킹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킹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당하지 않고 거의 완벽한 통화라는 게 증명이 되고 드디어 일본 정부가 일본 참 꼼꼼하거든요. 네. 예. 정부가 거래 통화를 인정하게 되면서 금년 4월부터 폭발적인 거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좀 비트코인 이야기는 들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세상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저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하고 나도 투자할까 고민을 해봐야지. 아니 그 투자할까까지는 솔직히 고민도 못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금년에 시그널이 가격이 많이 없으니까. 오른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2009년도에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2013년에 키프로스 사태 때 한번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가 없었거든요. 2013년에 키프로스라는 데가 외환위기가 났어요. 외환위기가 나니까 키프로스 돈이 쓸모가 없게 되고요. 왜냐하면 은행이 우리처럼 옛날에 그 1997년처럼 은행이 문을 닫게 됐잖아요. 네. 내가 예금한 돈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말이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키프로스 법정화폐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산 것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키프로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가 좀 있었고 그 후에 또 잠잠 거래가 없었어요. 없다가 그러니까 뭐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은 거의 그냥 뭐 그냥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뭐 1비트코인이나 $100 정도밖에 안 됐죠. 예. 금년 초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일본이 거래 통화를 인정을 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에 결정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가격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이 $100 하던 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16,500 갔거든요.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16,500달러에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래 된 거고. 그 우리 돈으로 한 1,950만 원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개월 선물은 1개월 뒤는 $17,500고요. 오. 3개월 선물은 $17,8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1개월 뒤에는 $17,50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는 $17,800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만약 올라가게 되면 더 올려서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은 1개월, 2개월, 3개월물 3개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시장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년 초까지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가격이 이제 폭등한다는 얘기는 그때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교수님, 근데 중요한 게 자, 선물 시장은 1개월, 2개월, 3개월 아니에요? 예. 근데 1개월 뒤에는 지금 17,500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17,500 17,500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선물 거래에 뛰어든 사람들이 17,500달러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때 자기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못 가도 17,500달러는 갈 것이다 갈 예상하는 것이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보다 더 적다고 예상한 사람도 있고 서로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 17,500달러인데 17,500달러예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 올라갈 사람들 수도 수익이 있고 생기지. 내려갈 수 있는 건데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거고. 그런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 세력들이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춘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 될지 모르고 막 그냥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선물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벌써 이제 1개월 뒤에 가격이 하나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높낮이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쭉 하는데 쭉 갈 전체적으로 상승 그래서 국면을 그려갈 한 것이다. 가지 불행한 것은 예. 금년 초까지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1비트코인당 100달러 하면서 엄청 쌌을 때 쌌다가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에서 금년 초에 수요가 1,000달러 했었어요. 뭐 그보다 더 싼 때 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예. 엄청나게 오른 이런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어서 거래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다가 근데 여기 뭐 금덩이 하나 있다 그래요. 금덩이 아무도 안 사고 있어서. 근데 그냥 교수님 이게 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른바 이제 채굴이라 그래갖고 블록체인을 그 아주 복잡한 연산식을 만들어놔요. 네. 그 컴퓨터를 돌려갖고 슈퍼컴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대용량 컴퓨터를 돌려갖고 그 연산식을 풀면 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건데 이 사토시인가요?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나카모토 사토시? 사토시? 네. 네. 이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근데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인물이에요. 네. 그 한 사람이 있는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팀인지. 하는 한 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09년도에 가상화폐를 만들 때 이미 2,100만 개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2,100만 개. 네. 근데 지금 1,650만 개. 예, 그렇습니다. 채굴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럼 얼마 남았냐면 한 한 450만 500개 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 혹시 카메라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정도의 머리로 대단한 정교한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이라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 아마 연구팀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본 예. 팀일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굉장히 논문을 보면 영어를 잘 썼어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논문의 제목이 appear to peer 뭐였었는데? 트랜잭션, 예, appear to peer transaction. 예, 트랜잭션,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거든요. 일렉트로닉 캐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이제 전자 가상. 아까 얘기했지만 쌍방 거래를 하는데 네. 이제 중앙은행이나 중앙의 결제 시스템 필요 없이 바로 전자 결제 시스템이다. 그걸 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왜 실패했느냐? 돈을 무제한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2009년도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찍어내고 지금 이 돈이 미국으로 다시 이번부터는 그 돈을 회수하게 되니까 다시 아시아적으로 그 돈에 찍어낸 돈의 절반이 아시아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돈이 나가면서 또 아시아 위기가 지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이 아니고 97년도에도 그전에 돈을 많이 찍어냈다가 회수하면서 위기가 왔고요. 2008년 아시아 위기도 2004, 5년부터 5년까지 돈을 엄청 풀었던 미국의 돈을 회수하면서 아시아적 위기가 왔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토시 나카모토 생각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절대로 미국의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전 세계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뭐냐. 돈을 무작정 찍어내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은 돈이 이런 식으로 가득돼. 처음에 이제 돈이 너무 없으면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네.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안 이거로 나와요. 그러세요. 그 이 사람 좀 이제- 나오는 볼펜 좀 갖고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이게 처음엔 급속하게 찍어내고 왜냐면 일정 처음엔- 시점 예. 고점이 지나면 점점 예, 줄었고 줄어들게. 멈춰버리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도록에 한 다음에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안 되도록. 우리가 방송에서 본 그래프 중에 가장 추상적이고 네.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지금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처음에 거래가 안 될 때는 수요가 여기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쌌어요. 근데 이제 금년서부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가 가격이 이쯤 형성되는 거예요. 이쯤. 예. 거기 그 사람들이 막 가격이 너무 올랐다 막 난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일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도 이제 큰 폭 많이 증가는 오르진 좀 증가는 하겠지만 큰 폭 증가 안 될 거다. 제가 그 얘기 증가는 할 겁니다. 그런데 네. 금년 같은 이제 돈 버는 시절은 다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절대 오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나라 특히 미국 같은 한 나라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었다 회수했다 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세계 오는 경- 것을 더 이상 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어요. 그럼 화폐의 일종의 혁명이 일어난 거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일체인데요. 이 애플사가 발명한 스마트폰 네. 이걸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시공을 초월해서 쌍방 거래가 가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두 가지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예.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예요. 쌍방 거래를 하기 위해 하고 또 해킹이 안 당해게끔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면 돈이 최종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돈이 돈의 왔다-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절대 어느 나라 중앙은행에 발행한 돈을 안 쓰고 블록체인에서 오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 거 이것이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는 21세기 인류 문명을 새로운 장을 열어갈 저는 문명사적 혁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규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점은 일본하고 중국이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나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997년 아시아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엔화를 통용시키려고 했습니다. AM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IMF는 미국 엑스하고 우리는 이제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통화 기금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시아 머니터리 펀드 뭐 이런 걸 만들려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일본이 1,000억 달러를 내놓겠다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못.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의 다른 통화가 통용되면 미국의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실패했어요. 미국의 반대로. 2008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중국이 위안화를 또 기축통화로 쓰려고 그렇죠. 기축통화로 등록을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 아니에요?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를 통용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중국의 국력이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생각은 뭐냐? 중국이 왜 그렇게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일체의 규제가 없고 또 채굴하는 사람에게 전력 요금도 도와주고 일본도 거래 통화를 인정해서 2020년 동경 올림픽 때 거의 대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죠. 가상화폐를요? 그럼요. 와. 일본은 2020년 동경 올림픽 때 가상화폐를 완벽하게 사용한다는 생각을 그럼 사토시 그 일본 나카모토가 사람 일본 사람이고 아니지, 일본의 그건 아니고. 유명한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교수님 일본 사람이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바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달러. 옛날에 엔화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실패했고 위안화 국제화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 통화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한마디로 금융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아까 중국에 네오라는 화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네오가 지금 현재는 오늘 보니까 11번째 거래량이 많아요. 그럼 네오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또 중국에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했다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일본이 2020년 올림픽 때 완벽하게 거래를 이제 통화로 쓴다고 하니까 일본가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게 자국의 외환보유의 외환보유고가 되네. 그렇죠. 외환보유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본질을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예. 또 중국과 일본의 그 엄청난 그야말로 참 국가 경제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게. 경제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막 성급하게 규제부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어. 일본과 중국은 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중국은 규제했잖아요. 규제했었죠. 그래 그거 그 가지고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거래소에 뭘 규제한 거예요, 중국은? 중국은 이제 거래를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분석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많이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이게 가능한 지금 거거든요. 아까 이제 바로-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요 위안화로. 네. 위안화를 사고 교수님, 제 예. 설명 만나 예, 보세요. 예. 자, 그 비트코인을 사. 그럼 거기에 내 주머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주머니에다가 이건 중국에 있는 거래소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다가 또 중국 사람들이 국가 간 장벽이 없으니까 거기에 미국 거래소에 등록을 해요. 그럼 주머니가 또 생기거든요. 이쪽 중국에 있는 주머니에서 보따리예요, 주머니예요. 주머니에서 미국에 있는 지갑이라고 그래. 지갑. 중국에 있는 지갑에서 미국에 있는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거래소별로 자연스럽게 그 비밀번호가 찍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갑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었고 우리 돈으로 한 100억 달러, 100억 원 정도 놓았다가 그 지갑 비트코인을 미국으로 보낸다면 미국에 가서 달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거래 비용도 안 내고 자연스럽게 자기네 국부를 예. 미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정인데요. 네. 여기에 전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저는 이게 학생들 가르치는 용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저는 별로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사실은 관심 있으시죠? 이 교수는 원래 돈에 관심이 없어.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 관심 있으시죠? 그 얘기 너무 진솔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488달러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 있는데 친구한테 보내려면 이 순간 친구가 아까 얘기한 친구가 만드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예. 있으면 바로 전송 가능.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 정부 생각은 중국이 사실상 지금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돈을 바로 드리려고 하는. 환수하게 하면은 미국 중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 중국이 외채가요 1조 4천억 달러나 되는 나라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외채가 많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하지만 그중에 절반은 미국에서 빌려온 돈들이거든요. 이게 빠져나가면 중국이 외환 위기 가능성도 오.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하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자본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예요. 인터넷도 그- 통제하고. 인터넷 통제하고. 그래서 가능한데 우리는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은 자본 거래가 자유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져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약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자본 통제를 하면 그건 OECD 회원국으로 연구에 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통제를 안 보니까 중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금지시킨 거예요. 중국의 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다. 근데 우리는 뭐 굳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뭐 빠져나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해외에다가 뭐 집 사놓고. 미국에 집을 사고 싶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맞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거든요. 미국 금리를 올리면은 뭐 네. 그런 달러 환차익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만약에 과거의 방식으로 미국에 돈을 보내서 달러를 살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고 또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수수료가 없이 1초 이내에 송금이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이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할 가능성이 그럼 있고 폭발적인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인데 자 2,100만 개만 만들겠다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카모토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었는데 이 사람 그만두고 예. 아니 그러면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끝난 다음에는 네. 자 채굴이 어려지기 때문에 점점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채굴이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없어. 네. 전 세계 금이 이미 끝났거든 채굴이.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을 따지면 아파트 2동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뭐예요?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2,100만 개가 다 채굴되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역시 돈벌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에 제가 대해서 지금 아직 개코래니까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글쎄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한 사람의 금융학자로서 그냥 예. 간단한 단견이라고 생각하면 단견. 될 것 같아요. 단견.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아, 근데 좋아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뭐라고 했냐면 2020년까지 앞으로 3년 뒤죠. 네. 2020년까지 세계 경제의 20%가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 지금 블록체인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은 육성을 하되 가상화폐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블록체인 거래는 하려면 거기에 따른 돈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상화폐가 없이는 블록체인이 발전이 안 되죠. 네. 반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2020년쯤 되면 전 세계에 약 GDP가 한 100조 정도 되고요. 예. 100조 달러 정도 되고요. 각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의 양이 얼마냐면 약 20조 달러 정도 돼요. 20조 달러. 이 20조 달러에 20%면 얼마입니까? 4조 달러죠. 네. 네. 4조 달러는 가상화폐로 거래가 될 거다. 이게 이거는 이제 세계경제 포럼의 전망에 의하면 2020년 되면 4조 달러 정도는 가상화폐로 거래가 될 거다 보는 거예요. 그럼 4조 달러 중에서 블록체인으로 거래된다.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다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건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한 3분의 2 정도만 가상화폐로 거래된다 그러면 약 3조 달러가 가상화폐로 거래될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오늘 전체 시가총액이 약 현재 그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약 4,500억 달러예요. 비트코인이 한 3천억 달러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4천억 가상화폐 전체가 4,500억 달러인데 이것이 2020년까지 3조 그러니까 돈의 양은 제한됐으니까 3조 달러의 그 경제량을 거래시키려면은 4,500억 지금 시가총액이 4,500 달러가 10배는 올라간다는 거네. 10배는 아니죠. 3천억 달러니까요. 3천억 달러. 4,500억 달러라니까. 4,500 달러 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3천 달러니까. 그 비트코인 보면 그런데 예. 전체에 또 가상화폐가 예.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7배, 8배 올라가요. 아니 요게 이제 또 한 가지는 가상화폐도 또 채굴되니까 예. 채굴인데 공급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점점 정확하게 몇 배다 하는 것 자체는 무리고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소 5배 정도로 뭐 예상. 그까지는 아니고. 요거만 보면요. 요 수치. 근데 문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금년처럼 폭등은 힘들다. 금년은 거래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은 언제나 수요 공고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이 되면서 블록체인 거래가 되면서 가상화폐를 수요하는 수요량과 가상화폐의 공급량 이걸 보면은 대강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2, 3년 지나면 점점 달러의 위상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네. 이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잠깐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리를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갈 거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아니 어바웃으로 해도요. 아니 이게 한 100,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예. 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돌려보다가 사람들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100조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00조 달러 근데 되고 그 중요한 거는 예. 세계경제 포럼의 전망이 맞다는 전제하입니다.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측하기를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00조 달러.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규모가 20조 달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0%, 미국은 20%에서 한 10에서 24인데 10조 내지 20조 정도 될 걸로 봐요. 예, 10조 내지 20조 달러 정도 이제 화폐가 발행이 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바웃 한 20% 보면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20조 중에서 이 중에 20% 정도가 가상화폐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럼 4조 달러거든요. 근데 4조 달러인데 현재 가상화폐의 전체 그 자산 총액이 자산 총 가치가 4,500억 달러예요. 네. 4조 달러에서 4,500억 달러면 한 8분의 1 정도 되거든. 그러면 아주 장밋빛 전망을 하면 8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설사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정 정도 거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채굴이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잘 정리했죠? 뭐 잘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본래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네. 뭐 좀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는데 경제란 건 클리어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경제 포럼이 2020년까지 블록체인으로 거래되는 2020년. 양이 20% 될 거다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그런 걸 도출했는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보다 빨리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금의 예. 금의 아니 거래를 그보다 블록체인이 예. 워낙 지금 대단한 폭발적이니까. 파워풀한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와, 미국에서 R3라고 하는 블록체인 회사가 예. 세계 100대 은행을 회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R3요? 예, R3라고 뉴욕에 있는 핀테크 회사인데 1년에 내는 회비 한 6억 각 100대 은행이 6억 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굉장한 회사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블록체인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위스에서 지금 모바일 폰 회사가 한국의 삼성폰이 지금 세계 넘버원이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삼성폰 혹시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에서 지금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냐면은 이 모바일 폰에 블록체인 전자지갑을 내장하는 모바일 폰을 만드는데요. 아, 예. 그걸 내년에 출시할 거라고. 앱이 아니라 그냥 바로 거기 그 그렇죠. 전자지갑을 할 수 있는. 예, 전자지갑 야, 내장. 저건 내가 구상했던 건데. 와.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스위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모바일 폰이 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 스위스도 네. 올해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래 통화 수단으로 스위스도 인정을 했어요. 아, 인정했어요. 예, 스위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모바일 폰이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내 돈을 피어투피어니까. 맡겨두었다가 외환위기 와서 돈을 못 찾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낫죠. 가장 안전한 것이. 사람들 다 그럴 전 가능성이 근데 궁금한데 이 핸드폰 잊어먹고 핸드폰 깨지면 어떻게 돼요? 뭐또 다른 그건 또 이제 되겠지만. 보관 방법이 있으니까. 아 어딘가 이게 돼 있는 예, 거지 예. 핸드폰 안에 돼 있는 건 예. 아니구나. 진짜 그래서 지갑은 이제 그런 지금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블록체인의 사용 경제 거래 차지하는 비중이 그보다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수님 묘하게 말씀하시네. 또한 가능성이 가지- 있다고 또 아니, 확인해서 아니 물으면 또 한 가지 두리뭉실하게 아니 대충.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블록체인의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 통화가 예.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00개 정도 있는데 벌써 600개는 탈락된 거예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좀 어느 중앙은행이 돈을 그러네. 찍어내서 그거 쓰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돈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시장이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600개는 탈락된 거예요. 더 개발되고 하겠지만은 아마도 2, 3년 내에 한 200개 안팎으로 정리될 정리가 것이다.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가상화폐만 존속하게 되고요. 그때 존속하고 남은 가상화폐는 국제 통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양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왜냐면 비트코인과 외에도 더 좋은 통화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더리움은 대단한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니까 그 점점 더 좋은 통화들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쯤 그 정도는 아니고 가격은 그러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늘어나니까 기반으로 거래를 종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한쪽은 블록체인을 쓰면서 한쪽은 달러를 쓰겠다. 그럼 그거는 반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아마도 그러나 이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45년도에 영국의 존 메이나드 케인즈와 미국의 화이트라는 재무차관이 서로 엄청난 싸움을 벌였어요. 미국 화이트 재무차관은 미국 달러를 기준통화를 해야 한다 얘기를 했고 영국의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파운드로 해야 된다. 파운드가 아니고요. 새로운 글로벌 통화를 만들자. 달러가 아닌. 예, 왜냐하면 달러를 쓰면은 미국이 달러를 적게 찍어내면은 세계 경제 안 돌아가고 영향을 받은. 많이 찍으면 너무 또- 많이 찍어내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거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트리핀 딜레마에 빠진다. 차라리 글로벌 통화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미국의 재무차관이 워낙 완강히 네. 달러를 주장하는 바람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봉착된 게 지난 2008년 위기에 예, 금융위기 그 문제가 때. 드러난 거예요. 돈이 미국으로 환류돼 가자마자 전 세계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통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고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글로벌 통화가 창출되는데 미국이 그럼 달러 위상이 약화되잖아요. 미국이 자산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달러 마음껏 찍어낼 수 100달러 있으니까. 예. 찍어내는데 한 뭐 잘 모르지만 10달러도 안 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매년 7천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도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집에 자동차가 보통 한 5대, 6대 있죠. 그리고 사실 저는 5대, 6대를 살 만큼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에요.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2023년, 2020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무렵에는 엄청난 미국의 저항에 부닥칠 달러의 가능성이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시작되고요. 아. 그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이번에 미국이 그 선물을 도입하는 걸 보면서 그 선물이 그냥 민간 시장이 마음대로 도입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상품 선물위원회라고 정부 기관이 허락을 해서 한 거거든요. 네. 승인하에 한 거기 그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카고 선물 시장과 뉴욕 선물 시장에서 다 이게 지금 예, 그 상장이 되고 그렇죠. 있는 그 거예요. 이제 상품 선물 미국 상품 선물 위원회라고 예. 해서 CFTC라고 그래요. CFTC에서 승인을 해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도 종국적으로는 처음에 저항을 하겠지만 이건 제 전망인데 그냥 학자로서 네. 미국이 이 기술 혁신의 대세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없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네. 이제 좀 길게 생각한다면 한 2년쯤은 이렇게 상승을 좀 하다가 그때 엄청난 국제경제 변화와 저항에 부닥치면서 상당한 혼란이 혼란의 시대가 올 오다가 것이다. 다시 상승할 수 없지 않겠느냐. P2P 거래와 블록체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경제 기술 혁신을 미국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교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그 중심 기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연관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래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땅을 사고 팔려고 해도 등기소에가 맞아요. 등기를 하고 뭐 비용을 내고 뭐 보석을 떨어야 되죠. 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호님하고 아파트 하나 사고 판다 그러면 그냥 이호님하고 나하고 둘이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거래가 벌써 되면 그게 이해가 되네. 돈이 거래가 되면 끝이. 왜냐면 이게 아까 했지만 이게 피어투피어 있으니까. 피어투피어 예, 예.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 갈 것도 없어요. 예. 비트코인으로 그냥 거래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 오늘 예를 들어갖고 누가 벤츠주 벤츠 하는데 한 뭐 1억 하는데 그거 하나 주세요로 벤츠 거기다가 딱 하고 비트코인 5개 보내면 끝이야. 그게 이게 뭐냐면 등기소란 게 뭡니까? 등기소란 게 얘기하면 서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국가기관 관리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킹할 수 없는 그런 기술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10분 단위로 블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10분 단위로 수백만 명의 거래가 다 기록이 돼서 똑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블록체인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죠. 예, 이게. 블록체인 특징이 그거예요. 10분 단위로 블록을 만들어서 그 10분 내에 거래했던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니까 그래서 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을 다 해킹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 나머지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해킹이 안 됐다는 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등기소가 없어지면 또 등기사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점점 지금 얘기가 뭐냐면 중앙 집권적으로 존재했던 기구들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경제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대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뭐전 세계에서 뭐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빗썸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빗썸도 거래할 때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로그인해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거래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는데 네. 거래할 때마다 네. OTP가 형성이 돼요. 30초 단위로. 어. 그래서 거래 이렇게 하면 OTP 형성된 OTP를 아. 넣고 30초 지나면 OTP가 또 다시 형성이 돼.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해킹이 안 되는데 또 거래소도 그렇게 아주 첨단 보안 장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한번 그런 걸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작년에 이제 일본의 그 자금법을 바꾸면서 거래소가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해킹 방지 시설이 돼 있나. 그다음에 컴퓨터 서버 용량 이번에 비썸처럼 서버 용량 다운되면 안 되니까 서버 용량이 충분한가. 그다음에 또 고객 신원 확인. 이 익명성이 중요하지만 고객 신원인 데서 되도록이면 뭐 자동 세탁이나 이런 범죄자가 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고객 신원 확인. 요즘 그래서 그걸 굉장히 know your
커스터머라고 그래서 노요 KYC라고 그래요. KYC 아. 너의 고객에 대해서 고객을 정확히 알아라. 파악해라. 아하. 그다음에 이제 또 노 KYC. 네. KYC 또 하나 요즘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서 엔티 머니 론더링 그래서 AML 엔티 머니 론더링 이런 아, 기능을 머니 런더링 그 세탁을 한다. 네. 예. 엔티 머니 런더링. 엔티 머니 론더링 AML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좀 써놔야 그런 돼. 기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갖춘 거래소만 허가해 준다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뭐 제가 알기로 한 50여 개가 신청했는데 그걸 일본 정부에서 세밀히 조사해 보니까 11개만 허용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래소를 무슨 규제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계속 사설 때리지 말고 규제하려면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소 지금 그렇죠. 일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20년에 가상화폐를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거래소를 그렇게 하려면 제도권으로 편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거래통화로 인정한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가상화폐는 거래통화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다. 투기성 상품이다 그러잖아요. 가치가 지금. 없다. 네,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논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러니까 바꿔 끼면 되잖아요. 단추. 지금이라도 빨리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격 요건을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영세한 거래소에서 아 근데 지금 빗성 같은 경우는 또 영세하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영세한 게 많다. 많죠. 예, 영세한 데서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거잖아요. 예. 그럼 사기를 쳐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면은 비트코인을 몇 개 주겠다 뭐. 아이고. 또 누구를 또 야 비트코인 우리 회사 사람 좀 데리고 와. 비트코인 그러면 준다고 몇 개- 가서 보니까 비트박스나 주고 있고. 예, 뭐 몇 개 준다. 그게 다단계죠, 다단계. 예. 그래서 사기가 늘어나고 거기에 그 회사에 거래했다가 피해 보는 사람 생기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또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일본. 그렇죠. 그 최근에 어떤 가수라 뭐 박모 가수 내 이름 모르겠는데 나는 박정훈요. 가수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근데 날. 가수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뭔가를 해준다 해서 2천억을 모금해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요. 아니 2,000원. 박정훈이를 앞에 세우고 박정훈 맞죠 오늘 같은 밤. 야, 뭐 그건 뭐 예, 중요한 근데 건 그 아니고. 박정훈이를 세우고 제이미 교포가 예.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 거예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식인. 그래서 2,000원 모았는데 비트코인 채굴기를 팔고 네가 누구한테 비트코인 요만한 채굴기가 있어요. 그것도 가짜야 다. 아 진짜. 가짜로 아유. 그걸 뭐냐 뭐 컴퓨터 같은 건데 또 이게 사기도 안 돼요 교수님. 왜냐하면 자 네가 누구한테 또 이 채굴기를 팔면 너한테 얼마의 혜택을 줄게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주는 것처럼 쫙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고 돈만 끌어들이면 사기인데 이 돈 낸 사람들한테 이 들도 않는 엉터리를- 채굴기를 막 줘버린 거야. 엉터리 채굴을 줬구나. 엉터리 채굴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로도 적용이 안 돼. 왜? 채굴기 주긴 주긴 줬잖아. 줬거든. 예를 들어 쫙 갖고 아이고. 야, 이 볼펜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 이 볼펜이 말이에요. 싹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얼굴에 딱 하게 되면 그린 거하고 똑같이 얼굴이 바뀝니다. 기적의 볼펜이에요. 사기잖아요. 네. 근데 볼펜을 줘. 응. 그리고 한 1억을 받아. 네. 이 볼펜을 샀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돼. 그건 뭐 법리적인 문제는 전 그래서 잘, 채굴기를 다 판 거야. 예,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정부에서 제도권에 편입해서 그런 요건들을 제시하고 요건을 지키는 쪽만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예. 안 하다 보니까 온갖 사기가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해서 투자자의 피해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실제로 제가 봐도 광풍의 광풍은 뭐 우리나라 광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그 얘기하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도 그래요? 지금 전체 세계 거래량의 약 50%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많다는데 아이, 그건 제가 얘기하지만 너무 통계를 모르고 그냥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참 보면 문제가 어느 한 군데서 일 보도하잖아. 그러면 검증도 없이 막 줄줄이 씁니다. 근데 정확한 통계를 보면은 매일매일 물론 다르지만은 네. 대체로 일본이 한 50%, 미국이 한 30%, 한국이 한 10%, 12, 3%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일본과 미국이 좌주하고요. 또 한 전체 한 가지 7, 80%가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한 300여 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그 300여 개 시장에서 거래소로 따지면 100개 된다고 그래요. 거래소가 하나의 거래소가 몇 개 시장을 좀 갖고 있으니까 미국 같으면
코인베이스가 제일 큰데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24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라고 해요. 코인베이스.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가상화폐 회사인데 세계 제일 큰 데죠. 그럼 그런 데서 이제 그래서 한 300여 개 시장에서 그 동시에 이거는 24시간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격이 뭐 한국 가격이 23% 높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벌써 거래한 사람들이 한국이 높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팔고 또 싼 데가 사게 돼요. 일종의 차익 거래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차가 약간은 한두 시간 존재하겠지만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은 순식간에 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열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건전한 거래 생태계를 만들고 또 하나 ICO를 금지한다고 9월 1일 발표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ICO라고 그래서 아이. ICO라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아, 네. 코인을 미리 판매하는 건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벤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뭐 우리 정봉 의원님이나 나나 누가 벤처를 안 한다 그래봐. 그 벤처를 하는데 하려면 뭐 이런 이상한 투명한 종이를 만드는 회사를 만든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인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업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요. 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다. 뭐 백서라기도 하기도 하고 화이트페이퍼라고. 그럼 그 공표한 내용을 보고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하는데 그 이제 엔젤 투자한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지금 과거처럼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네. 미국도 실리콘에서 벤처 캐피탈에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 벤처 캐피탈 회사나 엔젤 투자자의 젊은 층들 찾아가서 PT를 하고 그다음에 한 100명이 PT하면 10명 정도 돈을 투자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명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한 2명 성공하는 거예요. 2명 성공하면 나중에 한 사람씩 10억씩 줬다 그래봐요. 그럼 100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한 2명이 성공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 피인수합병 내면서 400억 달러, 500억 달러를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투자자도 돈을 회수하고 벤처 개발자도. 그 스타트업은 성공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빌려준 거 받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창업비 대가로 그냥 가져. 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안 하고요. 벤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확 백서를 발행해서 뭘로 투자금을 받느냐. 가상화폐를 통해서 받아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를 하려면 블록체인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블록체인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 돈을 받는다. 이것이 금년 5월 달부터 미국에서 온체인 엔젤이라든지 예.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 하면 2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걸 전면 금지해 버리면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오퍼링, 이니셜 코인 ICO. 오퍼링.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금 조달하기 힘든데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원을 하나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려면 그 우리나라 벤처 그걸 또 누가 투자하면요 중국 애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중국 애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원을 하나 없앤다는 큰 문제. 이 새 정부의 목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얘기했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자금 조달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스위스 쭈크라는 데는 크립토 커런시 벨리라고 그래서 가상화폐 벨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ICO 할 사람들은 스위스로 오라. 쭈크로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상화폐가 1200개가 나왔고요. 또 이런저런 벤처 스타트업들이 또 자금 조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스위스 쭈크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구 2만 명밖에 안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근데 쭈크의 조건이 재미있어요. 여기서 ICO를 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을 1억 원 이상 연봉을 주고 고용해라는 거예요. 그런 스위스 사람들을 스위스 사람들은. 그래 그 도시에는 사람이 없어 난리예요 지금. 엄청난 고급 일자리가. 우리도 좀 빨리 뭔가. 우리는 왜 송도 같은데 그런 걸 못하냐. 우리 정말 우리 새 정부. 제가 교수님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IT 기술 최고 기술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북한에도 IT 기술 최고 기술이니까 그쪽 브레인 우리 쪽 브레인 30명씩 모아갖고 이 그 가상화폐 블록체인 하나 만들자는 아니 거예요. 지금 뭐 송도 같은 데 있잖아요. 송도에다가 자리 주고 뭐 하나 30명 스위스 우리도 30명 쭈크처럼 블록체인 뭐 아니면 뭐 크립토커런시 밸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무조건 ICO 해라. 규제 아무도 안 하겠다. 네. 대신 한국 사람을 연봉 1억씩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 5명 이상 고용해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의 ICO 하는 회사는 다 스위스가 사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싱가포르에 이렇게 그 첨정에 그
호텔 3개에다가 네. 천정인 게 무슨 베이 호텔이죠? 아 마리나 베이. 마리나 베이 네. 호텔이잖아요. 네. 싱가포르는 여행지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마리나 베이 호텔을 우리나라 쌍용이 그 그렇죠. 시공했잖아요. 쌍용 건설이. 마리나 베이 호텔이 이 기존의 발상을 완전 뒤집어서 물이 너무 수영장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위로 옥상으로 안 가져갔어요 그 전에는. 근데 3개 호텔을 시켜놓고 마리나 베이 호텔이 이 옥상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네.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 관광 사업이 완전 살았어요. 이 호텔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는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나 4차 산업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5년 이내에 승패가 결정 나올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못 따라가는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산업혁명에서 뒤진 나라가 300년 동안 후진국이 된 것처럼. 예. 이 블록체인 혁명. 예,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예. 이 5년 내에 중요한 것을 정말 잘 해야 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선진국에서 살 수가 있을 알겠습니다. 거라. 예, 그 그러니까 정도로 블록체인 하죠, 오늘. 이걸 뭐 그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조성하고 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견인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또 그것에 편승하고 그것을 그 육성하거나 일본처럼 거래소에서 사기치는 데 나타나면 또 엄한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생겨요. 오히려 건전한 생태계를 안 만들기 때문에 사기꾼이 나오고 투기꾼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상화폐에 대해 상당히 개괄적이고 전문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이해되죠? 네. 그래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보면서 요 맞아요. 정도 인식 위해서 또 자기들이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예. 계속 보시면.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이 말이 복잡해요 이게. 금융과 ICT가 예. 융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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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 거고. 맞아.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쓰면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게 제가 글씨체가 안중근 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보고 나면 안중근의 현실 같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써서 보면 제가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다이어리를 한 20년째 써요. 꼬박꼬박 쓰시는 계속 거. 써요. 그러면 그 사실 때 가장 눈여겨 보시는 게 뭐예요? 어떤 플래너가? 저는 많이 와요. 온 거 중에서 이제 좋은 거, 선물로 온 거 중에서 은행에서도 오고 국회에서도 오고. 근데 아까 이걸 보니까 이게 제일 시원하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 그 이걸 쓰기로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종이 두께 같은 것도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이게 왜냐면 앞뒷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뒷장에 뭐를 이렇게 진하게 눌렀으면은 이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서로. 근데 이건 종이 두께도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애기예요 눌러쓰게? 춤을 춰고 쓰지. 제가 되게 힘줘서 쓰는 편이어서 네. 글씨를. 그렇습니다. 이걸 사시면은 또 이 둘 중에 하나를 주신대요. 이거는 이제 북마크고 이렇게 달아서 쓰는 거. 이건 달아갖고 칸을 분리할 수 있는 천이고. 네. 요거는 인덱스, 레더 인덱스 스티커. 가죽. 네, 가죽으로? 가죽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오호. 네. 교수님 오늘 오신 김에 네. 하나 사가시죠. 뭐 그렇게 얘기했네요. 아이고 뭐 아니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뭐 예. 안 탄다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이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즘 제일 뜨거운 비트코인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뜨거운 쇼핑몰 와이드9.net 에서 최저가. 현재 판매가가 14,900원인데 13,300원에 와이드몰 특가 와이드몰에서 1,600원. 사시면. 1,600원. 네. 군더더기 없이 되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프로치 플래너 다이어리 와이드9.net 들어오셔서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했고 전 세계에 1,200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00개가 지금 개발돼 있는데요. 예. 실제 거래되는 것은 한 600여 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국 애들이 개발한 뭐 네오라고 하는 것도 중국 그 한 11, 2위 정도의 거래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예. 직접 그 회사를 방문을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회사 이름은 온체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예, 온체인. 온체인 회사 방문을 하고 화폐 이름은 우리 학회는 아니 화폐. 화폐는 이제 네오라고 네오. 합니다. 네오고요. 오. 그 온체인에 그 방문하고도 우리 학회가 방문한 걸 계기로 해서 예. 온체인의 대표도 한국을 방문하고요. 어. 서로 이제 그 기술이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정말 대단한 정부의 후원하에서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규제- 얼마 전에 그 그거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이 굉장히 거래가 중국은 어느 정도 가면은 그런 가상화폐, 지만 암호화폐라고 하죠. 예. 네.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걸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 개발을. 또 개발된 화폐를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개발해 두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공개합니다. 완전히 공개하고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채굴할 수도 있거든요. 어허. 그 채굴하는 데는 엄청난 전기 요금이 듭니다. 전기요금이 왜냐하면 듭니다. 컴퓨터를 24시간 동안 1등 컴퓨터 다니고 그냥 슈퍼컴퓨터. 엄청난 그 슈퍼컴퓨터를 슈퍼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용량 컴퓨터를 그래픽 카드를 쓰는 그 컴퓨터를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제가 듣기로는 전기요금도 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많은 가상화폐가 채굴되고 개발되고 해가지고 이 가상화폐의 특징은 글로벌하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한 300여 개 거래소가 있어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르시는 분들 물론 요즘 관심이 많았고 많이 아는데 도대체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뭐냐? 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요 돼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예. 네. 여기에 출발한 건데요.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이제 애플사가 발명을 했죠. 이 스마트폰은 뭐냐면 옛날에 피처폰이라 해가지고 전화만 하던 모바일 폰에서 인터넷 기능을 장착한 겁니다. 인터넷 기능을 장착하고 나니까 서로 쌍방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언제 누구든지. 그것이 굉장히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모바일 은행도 등장하고 그래 네. 됐죠. 예. 근데 이제 쌍방 거래를 하는데 혹시나 누가 해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2009년도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거래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블록체인. 근데 예, 내가 이제 친구하고 거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서로 쌍방 거래를 해. 그 전에는 거래하려면 중간에 누가 중간에 중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서로 믿지 은행이나 못하니까 내가 뭐. 돈을 미리 내고 네. 그 물건을 받아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쌍방 거래를 하면서 해킹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책을 팔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쌍방 거래를 종결짓는 것은 돈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 돈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쌍방 거래에서 블록체인으로 해킹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쌍방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한 돈 이것이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예, 제가 하려면 결제하고. 물건 하나 샀다 그러면 만약 미국에 아마존을 뭐 하나 샀다 그러면 네. 은행에 들어가 결제하고 은행은 또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을 거쳐서 또 세계 결제망을 거쳐서 미국의 결제망을 거쳐서 은행을 거쳐서 돈이 들어가죠. 네. 최소 3, 4일 이상 걸리는 데다가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다 공짜입니까? 다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둘이 합의가 된 거네요. 그렇죠.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게 항구에서 항구인데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항구, 즉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제하는 화폐라고 하는 걸 합의해 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는 이런 앞으로 이제 예컨대 아마존 간데 물건 산다 그러면 아마존의 그 계정과 내 계정이 바로 피어 투 피어 쌍방 거래를 하면서 책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비트코인으로 거예요? 바로 순식간에 1초 내에 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도 안 되고. 해킹도 안 돼. 그것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2009년도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등장을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네. 등장을 하는 이후에 사람들이 긴가민가했죠. 근데 2009년도에 등장한 후 7년 지난 8년 지났죠. 8년 지났나? 8년 지났나? 8년 지났죠. 이제. 예, 금년까지 단 한 번의 해킹도 없이 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24시간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고수들도 해킹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킹 실패했거든요. 예. 그만큼 블록체인이 해킹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금년 4월에
드디어 일본이 가상화폐를 거래 통화로 인정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독일에서는 2015개월, 2개월, 3개월 아니에요? 예, 예. 근데 1개월 뒤에는 지금 17,500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17,500달러. 17,500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선물 거래에 뛰어든 사람들이 17,500달러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때 자기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못 가도 17,500달러는 갈 것이다 갈 예상한 것이다. 거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면 그보다 더 적다고 예상한 사람도 있고 서로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 17,500달러인데 17,500달러예요.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 올라갈 사람들 수도 수익이 있고 생기니. 내려갈 수 있는 건데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거고. 그런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 세력들이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춘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 될지 모르고 막 예. 그냥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선물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벌써 이제 1개월 뒤에 가격이 하나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높낮이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쭉 하는데 쭉 갈 전체적으로 상승 그래서 국면을 그려갈 한 것이다. 가지 불행한 것은 예. 금년 초까지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1비트코인당 100달러 하면서 엄청 쌌을 때 쌌다가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에서 금년 초에 수요가 1,000달러 했었어요. 뭐 그보다 더 싼 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예. 엄청나게 오른 이런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어서 거래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다가 근데 여기 뭐 금덩이 하나 있다 그래요. 금덩이 아무도 안 사고 있어서 근데 그냥 교수님 이게 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른바 이제 채굴이라 그래갖고 블록체인을 그 아주 복잡한 연산식을 만들어놔요. 네. 그 컴퓨터를 돌려갖고 슈퍼컴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대용량 컴퓨터를 돌려갖고 그 연산식을 풀면 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건데 이 사토시인가요?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나카모토 사토시? 사토시? 네. 네. 이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근데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인물이에요. 네. 그 한 사람이 있는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팀인지. 하는 한 팀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09년도에 가상화폐를 만들 때 이미 2,100만 개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2,100만 개. 네. 근데 지금 1,650만 개. 예, 그렇습니다. 채굴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럼 얼마 남았냐면 한 한 450만 500개 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 혹시 카메라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정도의 머리로 대단한 정교한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이라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고 예. 아마 연구팀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본 예. 팀일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굉장히 논문을 보면 영어를 잘 썼어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논문의 제목이 appear to peer 뭐였었는데? 트랜잭션, 예, appear to peer transaction. 예, 트랜잭션,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거든요. 일렉트로닉 캐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이제 전자 가상. 아까 얘기했지만 쌍방 거래를 하는데 네. 이제 중앙은행이나 중앙의 결제 시스템 필요 없이 바로 전자 결제 시스템이다. 그걸 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왜 실패했느냐? 돈을 무제한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2009년도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찍어내고 지금 이 돈이 미국으로 다시 이번부터는 그 돈을 회수하게 되니까 다시 아시아적으로 그 돈에 찍어낸 돈의 절반이 아시아적으로 왔다. 9년에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독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하나가 인정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내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예. 긴가민가 하다가 일본이 이번에 2015년 금년 4월 달에 네. 거래 거래 통화 거래 예. 통화. 일본 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은 네. 일본 정부에서 일본에서 거래하는 통화로 인정을 한다고 발표를 거래 통화 수단으로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을 가지고 거래한다 그러면 그 돈에 가치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환의 척도. 돈은 세 가지 기능이거든요. 가치 척도, 교환의 가치 저장, 교환의 척도, 가치 저장. 그다음에 거래 수단인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돼 있다는 같이 다시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돈은 가치가 저장돼 있어요. 가치가 저장이 되어 가치 저장.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환의 척도가 돼야죠. 교환의 촉도. 빠그나 살려면 내가 이거 얼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수단이 돼야죠. 거래 수단. 일본은 사실은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했는데 거래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통화의 세 가지 기능을 인정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서 8년 동안 해킹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킹은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예요. 당하지 않고 거의 완벽한 통화란 게 증명이 되고 더더욱 일본 정부가 일본 참 꼼꼼하거든요. 네. 정부가 거래 통화를 인정하게 되면서 금년 4월부터 폭발적인 거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좀 비트코인 이야기는 들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세상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저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게 뭔가 하고 나도 투자할까 고민을 해봐야지. 아니 이거 투자할까까지는 솔직히 고민도 못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금년에 시그널이 가격이 많이 없으니까. 오른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2009년도에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2013년에 키프로스 사태 때 한번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가 없었거든요. 2013년에 키프로스라는 데가 외환위기가 났어요. 외환위기가 나니까 키프로스 돈이 쓸모가 없게 되고요. 왜냐하면 은행이 우리처럼 옛날에 그 1997년처럼 은행이 문을 닫게 돼 있잖아요. 네. 내가 예금한 돈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말이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키프로스 법정화폐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산 것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키프로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가 좀 있었고 그 후에 또 잠잠 거래가 없었어요. 없다가 그러니까 뭐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은 거의 그냥 뭐 그냥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뭐 1비트코인이나 $100 정도밖에 안 됐죠. 예. 금년 초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일본이 거래 통화를 인정을 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에 결정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가격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이 $100 하던 것이 지금 오늘 보니까 $16,500 갔거든요.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16,500달러에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래 된 거고.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950만 원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개월 선물은 1개월 뒤는 17,500달러고요. 오. 3개월 선물은 17,8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1개월 뒤에는 17,5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월 뒤에는 17,800달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만약 올라가게 되면 더 올려서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은 1개월, 2개월, 3개월물 3개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시장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년 초까지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가격이 좀 폭등한다는 얘기는 그때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교수님, 근데 중요한 게 자, 선물 시장은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는 박문진 이사 문제 때문에 좀 바쁘고 그래서 이번 주 1부, 2부 다 못 나오고요. 좋은 날에 아나운서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나들이 하신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오정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그 밝은 세상에 있다가 지하 세계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벙커하고 지하하고 좀 자,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 오정훈 교수님. 그리고 현재 요즘 항상 그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른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로 등극하셨죠. 왜냐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투자하면서도 그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잘 알아요. 아이고, 왜냐면 저는 네. 중앙일보 고란 기자. 아 예.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사 제일 많이 쓰는 기자. 고란 기자가 원래 오늘 함께 하기로 했는데 고란 기자가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녹화하니까 좀 일찍 할 때 좀 왔으면 고란 기자하고 이제 우리 오정훈 교수님하고 함께해서 환상의 복식조인데 아니 뭐 더 좋은 또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접근해야 거예요. 돼요. 중요해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 그게 그럼요.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은근히 돈은 잘 벌어요. 저는 출연료 많이 받아. 예. 저의 특징 중 하나는 예. 아주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 그런 오, 또 기대돼요. 슬금슬금 깔때기. 자, 교수님 이게 오늘 이제 돈에 관한 방송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해라 하면서 이제 투기부문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투자자들이 판단은 제대로.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물건은 쇼핑몰 물건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입점한 어프로치 플래너 다이어리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다이어리예요. 예. 근데 보통 한 12월에서 1월 예.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이어리 예. 사잖아요. 이제 한해 다이어리가 정리하고. 영어죠, 영어. 영어죠, 다이어리. 얼리 죽는다. 다이얼리. 다이어리는 아니고 빨리 죽는다. 다이어리. 보통 이제 그냥 플래너로 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 제가 좀 살펴봤는데 보시면은 먼슬리가 있고요. 앞에 예. 먼슬리가 있고 그다음에 위클리까지 있고 아. 뒤에 이제 메모할 수 있는 데는 없네. 예. 메모할 있어요. 수 있는 메모할 데도 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좀 있고. 이거 아까 제가 그 살펴봤는데 네. 먼슬리 스케줄은 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고 위클리 스케줄 메모할 수 있는 칸이 넓어갖고 네. 메모하기에는 무척 좋은데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더블 체크하면서 다이어리를 동시에 또 써요. 저도 써요, 다이어리. 오. 네. 그리고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기재해 놓으면 마치 엄청난 계획적인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부심이 생겨. 그래서 다시 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기록이 딱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으로 쓰고 이러면은 예. 한 해가 지나서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때 어떤 예. 일이 있었구나 보면서 뭔가 추억도 할 수 있고 그걸 플래너는 좋은 것 같아요. 디지로그라 그래요. 디질로고 디지로그. 디지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아날로그. 손으로 그쵸. 쓰는 거. 예. 이게 또 이게 정말